안녕하세요. 법률 매거진 아나운서 송나은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 상담을 받거나 또는 정말 이혼에 이르게 되는 사건들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벌어지는 일인지, 그렇다면 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법률 매거진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임주예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년차 변호사 임주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사실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봤지 네. 실제로도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들 많겠죠? 네, 정말 안타깝지만 정말 많습니다. 음. 심지어 사실 드라마가 더 순한 맛인 경우도 많아요. 아 정말요? 네, 현실은 정말 좀 더 드라마보다 드라마 같은 게 현실이다. 저희가 사실 이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변호사님들이 좀 공통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뭐 이혼 원인은 좀 다양하게 뭐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간의 뭐 외도 문제, 성격 차이, 경제 문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좀 이혼을 선택하고 계신 것도 맞는 것 같고요. 특히 다양한 이혼 소송 속에서 애로사항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연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니 사연을 읽다 보니까 제가 더 막 분통이 그렇죠. 터집니다. 아니 나도 내가 당해서 했을 뿐인데 왜 내가 오히려 고소를 당해야 되는지 진짜 화가 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음. 싶은 부분은요. 정말 화가 나시는 건 저도 10분 공감하고요. 네. 사실 제 심적으로는 같이 가서 싸워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정말요? 네, 변호사 상담을 오시면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소송 준비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함부로 움직이시는 거를 하지 말아라. 항상 가장 먼저 강조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맞지만 내가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폭력을 쓴다거나 내지는 회사로 찾아가서 불륜 사실을 폭로한다거나 하는 경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폭행죄 내지는 협박죄 또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시게 되면은 뭐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든가 뭐 벌금형 정도를 받게 되시는데 이런 형을 받는 것 자체가 사실 일종의 형벌을 받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대 때문에 받게 되는 거는 정말 피해야 되거든요. 대신 법적으로 처단해달라고 있는 게 변호사예요. 맞아요. 이럴 때는 변호사를 찾아서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에 법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상황에 이렇게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침착하게 우리가 대응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정말 안타깝죠. 음. 사실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나 이성적으로 대처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조언을 드리면서 좀 안타깝지만 일단 증거를 모으셔야 돼요. 이 증거가 없이는 어떤 것도 진행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 배우자가 그 사람과 외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메시지 내용 같은 거 캡처해 두시는 거 좋고요. 통화 내용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다면은 녹음하신다거나 내지는 상대방과 나의 대화 사이에서 불륜을 인정하는 그런 뭐 대화 내용들 녹음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요즘 사실 블랙박스로 적발되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블랙박스에 지금 다 어디를 이동했는지가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이제 차량용 내비게이션에서 어디 방문했는지 그 기록들 이 자료들을 반드시 확보하신 후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럴수록 최대한 이성을 찾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연 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현실인 것 같아요. 가정주부로 살다 보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재산을 보거나 만져본 게 또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과연 내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혼을 주저하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이 이혼 후에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우신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재산 분할은요,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요, 양 당사자 간의 기여도를 정하는 거예요. 뭐 8대2, 7대3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지금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가정주부로만 평생을 사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가정주부로만 살았다고 할지라도요, 이분이 가정에서 집안일을 해주시고 특히 자녀를 양육하거나 했다면 이 가정주부의 노동력 덕분에 남편분도 사업을 하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요. 혼인 기간이 길었다거나 자녀 양육을 했다거나 특히 사연에 나온 것처럼 친정 쪽의 재산이 사업자금으로 투입된 정황 등이 확인이 된다면 5대5까지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오히려 사연자님께도 이제 우리가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배우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런 배우자의 재산까지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점을 궁금해하세요. 맞아요. 사실 변호사 상담을 오신 다음에 저는 상대방 재산을 전혀 몰라요. 네. 어디에 예금이 있는지, 보험은 있는지, 주식은 하는 건지, 그렇죠. 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확인해 보실 수 있냐면요. 일단 이혼 소송은 제기를 하셔야 돼요. 네.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이제 법원에다가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각종 은행이라던가 이런 곳에다가 이제 사실 조회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재산 목록에 대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소송을 제시하시게 되면은 그 법원 안에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허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뭐 카드 사용 내역부터 이제 은행의 예금 내역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명의의 부동산을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재산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네. 저희가 요새 업무를 해보면 통상적으로 3년치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3년치요. 그렇죠. 직전 3년치 정도는 지금 예금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들어왔는지 부분,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3년치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그래도 다행인 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불행하다라는 생각으로 좀 힘드시다면요.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있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곁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